자, 기체연소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했거든요. 기체연소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확산연소, 폭발연소, 그리고 예혼합연소는 전부 다 기체를 기반으로 한 거고, 자기연소는 고체연소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체연소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체크해 줄게요. 자, 기체상 연료 노즐에서의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옳은 것 물어봤는데요. 역화는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연료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가 연료 노즐 속에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죠. 그것은 맞는 설명이죠.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연소가 너무 빠르니까. 자, 그 다음에 선화 한번 볼게요. 선화는 불꽃이 연료 노즐 위에 들뜨는 현상으로 연료 노즐에서 연료 기체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그러니까 연소가 오히려 분출이 더 빠른 거예요. 혼합가스가 더 빨리 뛰쳐나오기 때문에 뜰선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프팅 돼버린다는 거죠.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환경 벌써 노란색 불꽃이네요. 분출하는 기체연료와 공기의 화학 양론비에서 공기량이 적을 때 발생한다. 공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더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노란 불꽃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연료 노즐에서 흐름이 난류인 경우에 확산연소에서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분출 속도에 비례하려면 난류가 아니라 측류예요. 근데 이걸 외우려면 저는 이제 그 화염의 높이가 층층이 커진다. 측류일 때만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층층이 비례한다 외웠거든요. 층층이 비례한다. 이렇게 말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으로 104번이죠. 연료가 연소될 때 연료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려가지고 불꽃이 염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이거 이미 앞에 나온 거죠. 앞에 나온 것은 동그라미 2개 체크. 역화입니다. 역화. 백파이어고요. 그 다음 105번 가스 연소 시 발생되는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거든요. 네. 옳지 않은 것 1번 보기 중복되고요. 2번 보기 연소 소음이란 가연성 혼합가스의 연소 속도나 분출 속도가 대단히 클 때 연소음 및 폭발음 등이 발생한 현상이다. 맞고요. 그럼 4번 보기 볼게요. 그 첫 번째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그 선지 자체가 앞에랑 겹치면 굳이 보지 않습니다. 행정법의 유희운 선생님처럼 굳이 중복되는 걸 볼 필요 없잖아요. 자, 역할한 기체 연료를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그다음 혼합가스의 양이 너무 많을 때 혼합가스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에도 발생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혼합가스의 양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적어서 문제예요.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혼합가스의 압력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거예요. 반대로 이거랑 반대가 뭐냐면 용기 바깥의 압력이 오히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블로우 오프라는 것은 벌써 오프가 있으니까 꺼진 거죠. 선화 상태였어요. 원래 들뜨는 영상이었는데 블로우 오프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오히려 더 밀어버리니까 공기 유동이 강해가지고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더하기 꺼져버린 현상. 그게 바로 블로우 오프죠. 마치 촛불 불어서 꺼버린 것처럼 꺼져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106번 한번 볼게요. 그 기체 연소 이상 현상 중에 역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거든요. 역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첫 번째,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클 때 그랬거든요. 그런가요? 아니죠. 연소 속도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다음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압력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버너가 과열됐을 때. 자, 불꽃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버너 내부 자체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이미 점화가 가능한 온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라고 외웠습니다. 자, 노즐의 분출 구멍이 클 때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분출 구멍이 크니까 어때요? 마찬가지로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하겠죠. 그렇게 외웠습니다. 106번은 전부 다 아는 지문이었고요. 자, 가스 이상 연소 중 역화가 일어난 조건은 옳지 않은 건 했는데 그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얘는 앞에서도 다뤄봤던 지문으로 보고 그래서 107번은 아예 그냥 통째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시험 전날까지. 여기도 108번도 다시 안 본다는 뜻이죠. 동글뱅이 2개. 10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좀 아꼈죠. 그 앞에 100번 전까지는 계산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 바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800도씨 1기압에서 황 S 1k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단 황 S의 원자량은 32, 산소 5의 원자량은 16이고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다른 변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 분자식을 살펴보면 황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이산화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까 그 황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3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산소의 원자량도 알려줬어요. 근데 산소가 16 곱하기 2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 더하기 16이 이미 있는 상태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64가 됩니다. 원자량이 64. 즉 원래 황의 원자량의 2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kg이 발생하고 그램으로 치자면 1000g 1kg 1000g이니까 2000g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심승아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PV는 노랗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죠. 그게 바로 PV는 nRT거든요. PV는 nRT.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상수는 그 몰수거든요. 이 몰수는 n분의 w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PV는 n분의 w RT.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P라는 거죠. 그래서 이 P는 V분의 n분의 w R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겠죠. 알고 있는 것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P하고 V 거꾸로 썼네요. 식을 거꾸로 썼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부피 발생량 세제곱미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V는으로 들어가야 돼요. V는으로. 그래서 P하고 V의 위치 바꾸겠습니다. P분의 M분의 W RT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야 맞죠? 근데 지금 어때요? P가 1기압이에요. 1기압.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분모는 없는 거죠. 그렇죠. 분모 자체는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T예요. 이 T의 값이 800도씨가 섭씨니까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얘가 1073이 되거든요. 그렇죠. 얘가 1073. 왜? 273 더해야 되니까. 800 더하기 273이니까 1073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주의해줘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M 한번 볼게요. M 질량이죠. 근데 질량 아까 구했잖아요. SO2
그러니까 얘는 64를 집어넣어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W 한번 볼까요? W는 이제 기체 질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체 질량은 아까 2000g 나왔잖아요. 왜? 황이 1kg이면 2배가 됐으니까, 원자량이 2배가 됐으니까. 그쵸? 지금 이거 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네요. M은 기체의 분자량이니까 64가 들어가고 W가 2000g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수치가 뭐 들어가야 되는지 실제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 한번 볼게요. R. 자, R은 유일하게 외워야 되는 상수예요. 이 상수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0.08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체 분자량인 64분의 그 다음에 질량 2000g 그리고 곱하기 0.082 곱하기 1073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5예요. 지금 이게 2022년 소방사 문제인데 맞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계산 문제 계속 풀어봐야 된다. 이 식 자체 피부는 노랗다를 기억하고 기체상수 0.08이 이 R에다가 0.08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 벌써 3번째 풀고 있는데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복습 주기 줄여야 된다. 112번 한번 볼게요. 112번 보면 자,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0 볼륨 퍼센트래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방사해가지고 농도가 10 볼륨 퍼센트가 됐대요. 그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20분의 20 마이너스 10. 왜? 이 10%가 변화된 거잖아요. 변화된 것. 기존.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50 볼륨 퍼센트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만약에 이 식 몰랐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멀쩡한 20볼륨 퍼센트였던 게 10%로 절반이 됐다는 건 이산화탄소가 그 공기에서 50%를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화학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밀폐된 구획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방사 시 산소 농도를 10%로 설계를 한대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로 질식 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산소 농도를 매시라고 설정을 안 해주면 우린 21%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10%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1분의 11 곱하기 100. 즉 1100 나누기 21을 계산을 하면 그것이 약 53%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비교적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아까 같은 문제는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111번. 자, 조금 속도 낼게요. 왜냐면 이 속도대로라면 3시간 안에 안 끝나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14번, 115번은 지금 거의 15년 전에 나온 문제들이고 교재에서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올해 소방 간부 후보생 문제 나왔던 거 볼게요. 자, 기체연소와 액체연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곳은 이렇게 했어요. 분해 연소하는 물질로는 아세톤, 휘발유, 그리고 알코올류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톤, 휘발유, 알코올류 다 날아가는 애들이네요. 그래서 분해 연소가 아니라 이거는 증발 연소다라는 거. 자, 그다음 확산 연소는 예혼합 연소에 비해 연소보다 빠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예자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미리 섞어놨으니까 뭐든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틀렸다는 표시 해주고요. 첫 번째 것도 지금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 확산연소가 예혼합연소에 비해 화염 온도가 낮다. 맞죠? 왜? 예혼합연소는 이미 섞여 있으니까 빨라요. 그리고 화염 온도도 높고요.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혼합연소는 역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미 연소를 섞어놨어. 그러니까 불꽃이 그쪽으로 따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117번 볼게요. 자, 중유 등 중진류가 미립화함으로써 이 중유가 무거울 중자인지 모르겠어요. 증발 표면적을 증가시켜가지고 증발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연소하는 현상이 어디에 해당하냐. 근데 지금 문제 이미 분무라고 써 있어요. 분무기처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무 연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액체 연료하고 고체 연료가 어떻게 연소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액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인 증발 연소란 에터, 석유류, 알코올 등의 인화성 액체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 여기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바로 혼합돼가지고 연소하는 거니까. 자, 고체 연료의 표면 연소란 가연성 고체가 열분해가지고 증발하지 않고 그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되는 현상으로서 불꽃을 동반하며 황나프탈렌 아이오딘 등도 이 연소 형태에 속한다. 황나프탈렌 아이오딘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시나 목탄, 코크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황나프탈렌 아이오딘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 고체 연료의 분해 연소란 목재. 분해 연소 대표적인 얘들이죠.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고무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재들. 그게 거의 다 분해 연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고체 연료의 증발 연소란 그 물질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표면에서 증발한 가연성 증기. 그쵸?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해가지고 적당한 열엔을 주는 데 따라 일어나는 연소를 말한다. 자, 고체 연료의 자기연소란 질산 에스터류, 셀룰로이드류, 그 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류, 하이드라진 유도체 등은 가연성 물질이면서 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얘들 뭐 질식 소화가 되겠냐는 거죠.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분해돼가지고 가연성 기체와 산소를 발생하게 되므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에 산소에 의해서 연소된다. 라는 거 기억해야겠죠. 자, 119번 넘어갈게요. 자,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고른 것은 했어요. 표면 연소. 표면 연소 대표적인 게 수시랑 목탄, 코크스 이런 애들이죠. 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맞는 보기들. 플라스틱은 분해 연소 아까 나왔잖아요. 종이, 플라스틱, 뭐 고무류, 뭐 목재 이런 것들 일반적인 거 지나가고요. 아니네요. 더블 체크가 아닌데 고체 가연물의 연소 중 연소 형태가 다른 것을 물어봤어요. 목재 분해, 종이 분해잖아요. 그죠? 석탄 분해. 그 다음에 합성수지 분해. 근데 파라핀은 증발입니다. 증발.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증발. 근데 파라핀이 증발했던 게 약간 헷갈렸거든요. 얘는 V 체크해 놓을게요. 한 번 더 복습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121번 한번 볼게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물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요. 우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여야 돼요. 우선은 표면 연소는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쑥 같은 거 이미 고체 상태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분무 연소는 뭐예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 다음 폭발 연소는 벌써 폭발하려면 기체 상태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기 연소. 아까 나이트로 얘들은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예혼합 연소는 미리 섞여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기체.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 상태의 연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고체 상태의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셀룰로이드, 그 다음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이거 TNT인 것 같은데요. TNT 폭탄.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가열시 열분에 의해 가연성 증가하게 산소를 발생해서 자신의 분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 의해서 연소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바로 자기연소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연소.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목재, 석탄, 종이, 플라스틱. 벌써 분해연소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가열하면 열분의 반응 일으키고 생성된 가연성 증기하고 공기가 혼합돼가지고 연소한다. 라는 거예요. 자, 황이랑 나프탈렌 가열하면 열분해 일으키지 않고 증발하면서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한다. 이 나프탈렌 점점 공기 중에 있으면 크기 줄어드는 거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황 나프탈렌은 증발 연소라는 거. 그렇지만 황이 약간 헷갈렸으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파라핀하고 유지는 가열하면 아까 파라핀 증발 연소였는데 가열하면 융해되어 액체? 이거 증발인데요. 그래서 얘는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지속적인 가열로 기화되면서 증기가 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한다. 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틀렸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으니까 체크하고, 그죠? 얘는 틀렸다 체크해놓고 맞은 지문 얘도 맞은 지문들이에요. 자, 일단 123번 다음 중 표면 연소를 하는 물질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숯이라든지 코크스 뭐 이런 것들 없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금속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니까 가루 분자인 것 같아요. 금속가루 표면에서 연소하는 거. 그 다음 종이, 목재 얘네들은 분해 연소고요. 그 다음에 황은 증발 연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 표면 연소라고 할 수가 없는 애들.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금속분은 살짝 헷갈렸으니까 체크. 자, 그리고 다음 중 표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다음 중 표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체의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연소하는 형태이다. 아까 말했지만 산소가 직접 반응해요. 뭔가를 뭐 만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알고 있었고. 자, 연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화나 대류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 정도 깜냥이 안 돼요. 근데 기화나 대류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체크. 연쇄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억제 소화를 이용한 소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억제 소화 될까요? 이미 불꽃이 없는데. 그쵸? 뭐 촉매를 제거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예 불가능하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틀린 지문이니까 X 해놓고. 자, 열분의 반응이 작아가지고 불씨는 있기는 한데 표면에는 불꽃이 없는 신부화제다. 그렇습니다. 자, 고체 연소 중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발연소 파라핀 이미 이제 외워졌죠. 이거 그리고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더블 동그라미. 그 다음 분해연소 종이, 석탄도 앞에 나왔어. 표면연소 목탄, 코크스도 나왔어. 자, 자기연소 마그네슘 얘는 마그네슘은 표면연소거든요. 그래서 자기연소가 아니고 표면이에요. 표면. 표면연소의 그 예시로서 마그네슘. 그리고 이 마그네슘 자체가 금속분이라고 하네요. 금속 가루란 얘기겠죠. 금속분. 근데 얘는 솔직히 헷갈렸으니까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중복 128번. 자, 다음 중 양초하고 양초 증발 연소잖아요. 가장 유사한 형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증발 뭐뭐 있어요? 아까 뭐 파라핀이라든지 황이라든지 나프탈렌 좀. 그러니까 이게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그 공부 자체가 인풋이 된 걸 바깥으로 아웃풋 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것을 계속 떠올려주는 게 사실 시험을 여러 번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 다시 복습하면서 기출 지문들 외우고 있는 거고요. 자, 양초하고 가장 유사한 연소 형태는 결국 증발연소 찾으라는 거니까 나프탈렌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섬유는 분해 연소였다는 거 살짝 헷갈렸어. 그 다음 하이드라진 유도체도 헷갈렸어요. 이거는 자기 연소고, 목탄은 이제 표면 연소라는 거 이건 알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 물질의 그 연소 형태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가연성 물질의 연소 형태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세 번째 거부터 갈게요. 표면 연소. 자, 코크스하고 금속분 그랬거든요. 코크스하고 금속분. 아까 말했지만 금속분, 마그네슘.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금속가루. 금속가루. 왠지 그 겉에서만 불 날 것 같지 않나요? 금속이 나무처럼 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코크스. 뭐 이런 것들 막 이미지로 확인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코크스, 금속분, 숯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표면에서 그냥 타고 만다라는 거. 이건 알고 있었고. 자, 증발연소 아까 파라핀, 황, 나프탈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뜬금없이 가솔린 엔진하고 분젠버나 나왔어요. 얘네들 어디 나오냐? 예온합 연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증발 연소가 아니라 예온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인 거죠. 자, 그다음 자기 연소는 질산 에스터류 나이트로 화합물. 아까 그 나왔던 애들이 다 산소를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애들. 약간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이런 애들. 여기 하나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게 맞네요. 이게 바로 TNT 폭탄 할 때 말하는 그 TNT입니다. 무섭죠. 이미 산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과 미음이 맞는 지문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얘는 외우긴 했는데 시험 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V 체크해야 되고. 얘도 V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넘어가면 이제 130. 사실 30문제씩 하고 쉬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가연물인 피크르산의 연소 형태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피크르산은 자기 연소하는 아까 TNT 근처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이나이트로 페놀이라고 하는 애가 트라이나이트로 TMP, 피크린산, 그리고 피크르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5류 위험물, 자기 연소가 가능한 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좀 헷갈렸으니까 V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위험물별로 특성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정하고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한번 시작하면 많기 때문에. 진짜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140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40번까지. 자, 다음에 위험물 지정 수량 중에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이크로뮴산 염료하면 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이소 말고 다이천으로 외우자고요. 다이천. 다이 나오면 1000kg이다. 그래서 얘는 얘 자체가 틀린 지문이에요.
알고 있었고요. 자, 알킬리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킬, 칼 아니에요. 전부 다 알킬 나오면 전부 다 10이에요. 전 앞에 10 붙여서 10, 알킬 이렇게 외웠습니다. 약간 욕처럼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10, 알킬.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또 뒤에 알킬 뭐 있었는데 그것도 다 10kg예요. 그 두 개는 꼭 외워둬야 돼요. 알고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기도 하고. 자, 금속의 수소화물 그 수소, 염소 이 소들이 다 3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얘도 얘는 지문 자체는 틀린 거고 저는 맞췄습니다. 이제 앞에 동그라미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왕동그라미 가면 이제 더 안 본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자, 질산 같은 경우도 300. 그 고기가 좋은 거죠. 수소의 질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다 300kg으로 구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100이 아니고 300입니다. 얘도 알고 있었어요. 자, 위험물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탄화칼슘 얘는 300이에요. 칼슘 300 정도 먹어줘야 돼. 그 다음 얘는 솔직히 좀 헷갈렸어요. 과염소산 아까 말했죠. 염소 나왔네요. 그럼 또 300이에요. 자, 그 다음 마그네슘 한번 가볼게요. 마그네슘은 오마로 외웠어요. 오마. 이제 오한마는 아니고 오마. 그래서 얘는 500이에요. 500. 자, 그래서 금속에 이남을 했는데, 자, 금속. 이런 금 같은 건 다 300돈이다 생각하고 300으로 외워줄게요. 300돈. 금 300돈은 있어야지.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 갖고 마그네슘만 5마로 외웠던 거. 아까 알킬 나오는 거 다 10 있었고 다이는 다이천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석유류로 옳은 건 물어봤거든요. 제1석유류는 다 좋은 애들이에요. 불 잘 붙는 애들. 그래서 휘발유 들어가고 아세톤, 그 다음에 초산, 메테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휘발유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경 나옵니다. 등경. 그 다음에 등경 나와요. 등경. 그리고 크로크 벤젠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2예요. 여기까지가 2. 여기는 제2 석유류. 휘발유는 제1 석유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등유 한번 볼게요. 등유 아까도 말했지만 제2예요. 제2. 이게 지금 얘들은 다 틀린 지문인 거죠. 자, 그 다음 그 중유 나왔습니다. 무거워. 가장 마지막이야. 그래서 중유, 그 다음 클레오소투유, 아닐린 이런 애들은 제3 석유류입니다. 제3. 자, 그 다음에 클레오소투유 얘도 제3 석유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제4입니다. 정답은 휘발유였습니다. 아마 아세톤이 나와도 답이었을 겁니다만 기억을 해놔야겠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가 아닌 것은 자, 가연성 고체 이렇게 말했어요. 산, 가자, 인자산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 지금 보면 황린 같은 경우는 어떻죠? 황린은 제3류예요. 자연 발화성이에요. 그럼 자연 발화성인데 얘가 제3인데 그렇죠? 얘가 제3 자연 발화성 물질. 가연성 고체가 아니에요. 가연성 고체는 이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린 이류거든요. 근데 약간 헷갈렸어, 솔직히. 황린이야 뭐 자연 발화성인 건 알고 있었다지만 그다음 황은요. 제2예요, 제2. 그러니까 가연성 고체란 뜻이에요. 근데 얘도 솔직히 잘 몰랐어. 자,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황화인 같은 경우도 가연성 고체다. 잘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맞기는 맞았는데 그 제2류가 뭐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35번 한번 가볼게요. 135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표시에서 제3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나도 아까 그 말 안 했는데 심나로 외우세요. 너 내 말 심나? 이런 식으로 얘는 10이에요. 벌써 틀렸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 황리는 뭐예요? 20이에요. 20. 20 황리.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어, 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20살이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 황린이라는 어린이가 벌써 20살이 돼버렸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알칼리토 금속이 지금 30kg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까 알킬이 아니에요. 칼이에요. 칼. 칼 얼마 놀랍잖아요. 그래서 얘는 5칼로 외우세요. 50kg입니다. 50kg. 50kg. 5칼 만나는 순간 놀랍죠. 그래서 5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예전에 외웠던 이 문구를 까먹어 버렸어요. 알킬 나오면 벌써 10이에요. 10. 얘는 10이야. 10. 자, 금속의 이나물 아까 금 300돈 했죠? 그래서 얘는 벌써 300이에요. 그럼 지금 옳잖아요. 이건 알고 있었고 내가 알고도 있었고 실제로 옳기도 하고 이런 것들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136번 보면 위험물의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황린 나왔잖아요. 20kg. 근데 등급은 솔직히 몰랐어. 근데 누가 봐도 황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물에다 보관하는. 그래서 얘는 맞을 것 같았어, 사실. 어쨌든 20kg에 그 1등급. 얘는 옳은 지문이죠. 자, 아까 오마라고 했잖아, 오마. 500kg 맞나요? 3등급인 건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자, 무기 과산화물. 벌써 산소 많게 생겼죠? 1등급.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는 50kg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좀 이런 것도 좀 암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암기.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과염소산. 염소 나왔네요. 300. 다만 얘는 1등급이에요. 1등급. 등급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위험 등급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미 이 지정 수량을 외우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등급까지 물어본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137.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중 수량이 다른 거 아까 킬 나왔죠? 알킬 10 알킬 얘는 다 10이에요. 10. 10. 자, 아까도 너 내 말 쉽나? 10. 황린 20살이 된 황린 20kg이에요. 자, 칼륨 얘는 10입니다. 10. 기억을 해둬야겠죠? 왜? 그만큼 그 지중선이 낮고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칼륨도 같이 외워주세요. 자, 138번 한번 볼게요. 138번. 자, 위험물 중 황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제3류라는 거 아까 외웠어요. 다시 외워서 하면서 공부하면서. 미분상의 발화점이 34도다. 맞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상이니까 뭐예요? 좀 이렇게 뿌리듯이 하면 그냥 34도에도 불 붙는데.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이면 이거 바로 불 붙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연소할 때 오산화인의 백색 연기를 낸다. 이건 잘 몰랐어요. 근데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해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위험한 반응이면 물에다 보관하겠어요? 황리는 무조건 물에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것. 나머지는 지금 다 옳아. 백색 또는 담황색 고체. 아마 이 황색 때문에 황린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 139번. 위험물 특성 중 그 유별이 뭐예요? 위험류마다 구별한 것이 옳지 않은 것. 거의 뭐 완전 한자 시험인데. 자, 산, 가자, 인자산. 그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산, 가자, 인자, 산. 자, 그러면 제2류 위험량이 가연성 액체인가요? 산고 가고인데? 가연성 고체인데? 액이 아닙니다. 안 외우면 굉장히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3류 위험물은 뭐예요? 자연 발화성 및 근성 물질 맞습니다. 오류는 자기 반응성. 그냥 뭐 폭탄으로도 터질 수 있는 이런 애들. 자, 4번은요.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산가자 인자산. 앞에 산화성 고치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액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140번이 중복 문제라서 여기에서 한 20분 정도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스터디 윈미 할 때보다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쉬지 않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신규칙상 수납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운반 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옳지 않은 거 물었는데, 자,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과산화물, 그죠? 산화성 고체잖아요, 얘네. 제1류가. 화기 충격주의, 물기 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이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2류는 뭐예요? 그 가연성 고체잖아요. 가연성 고체.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물 안 되잖아요. 물 안 돼. 물기엄금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제3류 위험물 중에 제3류가 뭐예요? 자연발화성 혹은 금수성, 물 안 되는 애들. 화기염금, 공기 접촉염금,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염금. 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염금. 사류가 뭐예요? 인화성 액체. 당연히 불 주변에 가면 안 되겠죠.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하고 그 다음에 충격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화기주의 주의 정도로 안 돼요. 왜? 오류가 뭐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 폭탄 같은 애들인데 거의. 산소 나온 애들. 그래서 안 된다. 잠깐만, 산소 나온 애들, 이 부분 좀 헷갈리네. 그보다는 자기 반응성 물질로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주의가 아니라 엄금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얘는 굳이 표시를 한다면, 좀 스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킬. 어떤 스킬이냐면, 좀, 표현 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표현 범주를 구분해서 외울 것. 구분해서 암기.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일단 142번 보면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일반적 성상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옳은 거. 자, 일반적인 성상, 옳은 거. 자, 산화성 고체는 환원성 물질이라고요. 그리고 황린과 철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화성 고체는 이미 산화성이어야 되죠. 환원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산화성 고체라고 했으면
제1류여야 되는데 황리는 제3류고 그다음 철분은 제2류고 그래서 벌써 예시도 틀렸네요. 자, 근데 이 예시들 한번 기억해 둘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성 액체는 제4류죠. 그 전기 전도체? 아니요. 부전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휘발유와 등유를 포함한다. 라고는 해도 전기 전도체에서 틀렸습니다. 얘도 알고 있었던 지문. 자, 가연성 고체는 지금 제2류죠. 불연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질산염료와 무기 과산화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연성 고체 벌써 이름이 가연성인데 여기 불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서 벌써 이미 틀렸습니다.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은 이거 오류잖아요, 오류.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죠. 맞아요. 폭탄 같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터류. 얘는 알고 있었지만 예시가 약간 헷갈렸으니까 체크. 자,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제1류 위험물, 불연성 물질로서 가열, 충격에 의해 산소를 방출하는 강산화성 고체이다. 그쵸? 얘는 그 산화성 고체인데 지가 타진 않아. 본인 안 타. 타는데 도와주기만 해. 그리고 가열 충격 주의해야 돼. 이거 알고 있었어요. 자, 2류는 어때요? 그 마그네슘, 황, 정리는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 마그네슘은 건조사예요. 건조사. 그쵸? 근데 황하고 정리는 또 물 뿌리는 게 가능해. 근데 마그네슘 건조사 이건 솔직히 좀 헷갈렸어. 근데 얘는 옳진 않아. 그냥 무조건 물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3류 같은 경우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쵸? 산가자 할 때 그 자네요. 그 다음 제5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렇죠. 자, 144번 한번 볼게요. 144번 보니까 위험물의 유별, 이 종류별 특성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가 옳냐? 자, 우선 아염소산 나트륨은 불연성, 조해성, 수용성이다. 그리고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형태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맞는 지문인데 솔직히 헷갈렸어. 왜 아염소산 나트륨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 이게 그 산화성 고체 제1류라는 거인데 적어도 불연성은 제1류니까 바로 알 수 있지만 조해성 이 풀어진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수용성 물에 녹는다. 그리고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성인지 몰라. 이 아염수 나트륨은 본 적이 없어. 이건 외워야 돼요. 마그네슘은 끓는 물과 접촉이 수소가스 발생. 그래 마그네슘 아까도 나왔잖아. 주수 소화가 안 돼요. 주수 소화 안 돼. 더 위험하게 수소가스 나오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황리는 공기 중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 자연 발화 일으켜. 그래서 얘는 물에 보관하잖아요. 그쵸? 나머지 두 개 보기는 알고 있었고 기억은 모르고 있었다. 자,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옳은 거. 자, 제1류 위험물 중에 질산염료는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그런가요? 불연성인데?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연소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체크. 자, 제3류는 뭐예요? 자연 발화성이잖아요. 자연 발화성. 또는 금수성. 황린이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싸한데 가열, 충격, 마찰에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제1류야 이거는. 제3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1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1류. 얘는 틀린 지문인 거죠. 자, 제4류 위험률은 뭐예요? 산가자 인. 그쵸? 인화성 액체. 그 중에 제일 석유류는 아까 뭐였어요? 아세트
아세톤하고 휘발유 혹은 가솔린 이런 애들이었잖아. 엄청 불 잘 붙는 애들. 그래서 인화점하고 연소 한계가 낮아. 쉽게 불이 붙어. 화재 위험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알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제5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류가 아니라 제3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3류. 자연 발화성. 그쵸. 여기서 잠깐 자연 발화 또 복습해보는 거예요. 정전기하고 자연 발화가 달랐어요. 자연 발화는 적당한 습기가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약간 동남아처럼 고온 다습 하면 자연 발화 잘 돼. 조심해야 돼. 정전기는 어때요? 오히려 70% 이상 수분이 있으면 정전기 잘 안 생겨요. 차라리 손에 땀이 있는 게 정전기 덜 난다 이 말이에요. 주유소 갔을 때 생각해봤으면. 뭐 이온화를 하든지, 그죠? 전이차가 크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146번 한번 볼게요. 146번. 146번 보니까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무기과산화물 뭐예요? 제1류잖아요. 건조사 해야 되는 거. 그쵸? 물과 반응하니까 건조사들을 사용하면 유효하다. 이건 맞아요. 근데 무기과산화물 좀 헷갈렸어. 자, 그 다음에 정린화재에는 물 사용한 소화가 유효하다. 네, 가능하죠. 이건 알고 있었고요. 황린 화재의 소화에는 물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요? 황린 자체가 물에 담가서 보관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알킬알루미늄 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에 반응하기 때문에 물하고 이산화탄소 못 쓰는 게 바로 알킬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근데 이거 오랜만에 봤더니 기억 안 났어요. 자, 그 다음 제5류 위험물 뭐였죠? 그 자기 반응성이잖아.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 유효해? 이미 산소가 있는데 얘는 이산화탄소 지식 소화가 안 통하죠. 차라리 주수 소화한단 말이에요. 얘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알고 있었던 것들 정확하게 체크해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 나중에 안 볼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전날에 엄청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할지 아니면 기본서로 복습할지 고민 중인데 아마 기본서로 복습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기본서에다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만점에 가까운 목표를 하려면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하고 기출문제 주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 147번 한번 보면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봤는데 지금 보니까 황린 물을 이용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더블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 대신 무상으로 뿌리면 돼. 이거 아까 증발 연소하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무상으로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무상으로 뿌리면 되니까. 무상으로 뿌려도 어쨌든 물이니까. 근데 얘는 솔직히 잘은 기억 안 났다. 자, 경위 휘발유 얘네들 어때요? 포소화약제 맞죠? 그 다음 탄화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 아까 건조사였잖아요. 그죠? 알킬 알루미늄. 근데 탄화 알루미늄 솔직히 잘 기억 안 났거든요. 여기서 체크 한번 해주고 얘는 맞다.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이 종류별로 소화 방법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그 탄화칼슘 화재 시에 다량의 물 안 돼요. 탄화칼슘 물 안 돼. 물이 안 돼, 얘는. 물 쓰면 안 돼요. 왜? 아세틸렌이 나와요.
아세틸렌. 자, 그래서 얘는 근데 좀 헷갈렸어, 솔직히. 자, 수용성 메틸 알코올 화재는 내 알코올포를 사용한다. 이거 맞거든요. 보면 지금 알코올 화재에다 쓰는 건데 내 알코올포 쓸 수 있겠죠. 왜? 이게 견딜레자니까 알코올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에 견뎌지는 거품인 거야. 그러니까 이 메틸 알코올 화재에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알코올에 녹아버리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자, 그 다음 알킬 알루미늄 아까 계속 나왔지만 건조사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알고 있었어. 자, 정리는 물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소량인 경우에는 마른 모래나 이산화탄 소화약제도 일정 효과가 있다. 이 앞부분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뒷부분도 맞는 지문인데 뒷부분이 조금 헷갈렸어.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유형별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제1류 위험물 중에 무기 과산화물을 제외한 물질은 주수 소화해야 된다. 이거 이제 이쯤 되면 외워야죠. 이거 옳은 거잖아요. 무기 과산화물만 제외해요. 나머지는 그냥 물로 뿌려서 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중복 그리고 자 리을 모든 제5류 위험물은 주수소가 금하지 않아요. 이 폭탄 같은 애들 그냥 물 뿌립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얘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 지문 자체는 틀렸으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0번 갈게요.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류 위험물은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류는요. 산가자.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직접 자기가 타. 돕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1류죠.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제3류 위험물 중에 황린이 공기 중 산화를 방지해 물속에 저장한다.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이 수용성 액체로 물에 의한 희석 소화가 적합하다 했거든요. 아닌데? 인화성 액체 약간 그 석유 이런 기름 같은 애들인데? 포소화 약제 뿌려야 되는데요. 포를 이용한 질식소예요. 희석소화가 아니고 얘는 물보다는 포를 이용한 질식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틀렸습니다. 자, 제5류 위험물 TNT 같은 애들은 포나 그냥 물 뿌리는 건데 포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물 뿌려야 돼. 물. X하고 물입니다. 물. 물 뿌리면 돼요. 자, 위험물 유별 특성에 대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 출제가 많이 됐어요. 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걸 뿌려가지고 불을 끄냐는 건 너무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자, 위험물의 유별 특성 보면 자, 2류 위험물 가연성 곡체 여기까지 맞았죠. 비교적 낮은 온도에 착화하기 쉬운 환원성 물질이다. 가연성 고체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 착화하는 환원성 물질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순간 헷갈렸어요. 이 환원성, 산화성 이거 자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산소 포함한 애들 걔네들이 이제 산화성 물질이고요. 그죠? 자, 그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금속 물질로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가스 발생하니까 주수소화 금지라고 했죠? 이거 기억해둬야 되고 알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 4번도 맞는 지문인데요. 자,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로 외부 산소 공급 없어도 돼. 그죠? 가열 충격 등에서 연소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라는 거.
얘는 맞는 말입니다. 본인은 불연성이야. 자, 그 다음.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산화성 고체잖아요. 고체로서 뭐뭐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요? 보면 산화력.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성 또는 산화력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여기서 끊어야죠. 그 다음에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산화력과 충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1류는 계속 충격주의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봐야 될 문제다. 자, 염소산 염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염소산 염류. 자,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그쵸? 근데 솔직히 좀 헷갈렸잖아. 맞는 지문이긴 한데. 지정 수량은 50kg이다. 그쵸? 아까 그 과염소 그거랑 달라요. 염소산 염료는. 이거는 50kg 맞아요. 근데 좀 헷갈리긴 했어. 그 다음 산화성 액체.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좀 다 중복이에요. 중복 지문들. 자, 그 다음 제1류 위험물의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산화성 고체 이거 대부분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다. 앞에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뒤에가 조금 애매했어요. 여기도 맞는 지문이긴 한데 그래서 얘는 좀 체크해놔.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대요. 자, 가연성 고체로서 강산화제로 작용을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가연성 고체. 이거 뭐예요? 다? 자, 이류예요, 이류. 목이 타네요, 좀.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제1류 위험물들이 대체로 그 무기화합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다, 솔직히. 자, 다른 가물의 연소를 넣으면 지연성 물질이다. 이거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중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습할 때, 이런, 알았던 거, 몰랐던 거 부위, 이거 다시 시험날까지 안 볼 거, 동그라미 2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좀, 색깔을 중간에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더 분명해지고, 시각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도 이 책 복습할 때, 나는 이 파란색 펜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바꿀 거라서 시험 보기 전날에는 이 빨간색 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 그냥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있으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가장 시험 전날에 봤는데 빨간색 펜인데 이렇게 V자 돼 있다. 이거는 어떻게든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 158번이네요. 위험물 옳지 않은 거. 자, 철분이라고 하면 철의 분말로서 여기까지 맞는 말이네요. 근데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치를 통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이란 건 되게 작은 애들이고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50 중량 퍼센트 50도 안 돼.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대요. 진짜 불이 잘 붙는 그런 거네요. 자, 1분자를 구성한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일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중량 퍼센트 미만의 수용액은 알코올류에서 그냥 제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공부가 좀 안 돼 있네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 보니까. 근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거의 60%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에서부터 3개까지.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하나인데요. 그 밑에는 과산화수소 그 위험물을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안 쳐준다는 거예요. 농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처에도 쓸 수 있는 거겠죠? 농도 낮은 것들은 산화성 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다 앞에 V자 체크야. 이거 지금 공부 안 돼 있어요. 얘는. 자, 그 다음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이상. 여기가 왜 이상이에요? 제1석유류에서 아마 이미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서로 그 정확한 범위를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미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70도 미만. 그러니까 제2석유류를 확실히 외우는 게 좋아요. 21도,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2석유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일할 수 있는 나이 같네요. 일할 수 있는 나이. 일하는 나이. 21살이면 충분히 20살 때 실컷 대학생활 놀았으면 이제 21살부터 일하라. 언제까지? 아마 우리 때는 70세까지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및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이 도료류가 그 페인트 같은 거죠. 뺑기질. 가연성 액체량이 즉 위험한 액체량이 40%도 안 돼. 또 인하점이 섭씨 40도가 넘어가. 불이 잘 안 붙어. 그러면서도 연소점이 섭씨 50도 이상인 걸 제외한다. 그럴싸했어. 그럴싸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가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미만이 아니고 이하예요. 40 이하예요. 그러니까 40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연성 액체량이 40%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넘어가야 돼. 더 많이 차 있어야 돼. 가연성 액체량이. 40만 돼도 안 쳐준다는 거예요. 위험물로. 그리고 인하점이 섭씨 그 40도 이상.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렇게 한번 끊어주면 앞에 거는 맞았고 두 번째 것은 틀렸고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틀렸어요. 연소점이 섭씨 50도 아니고 60도 이상이네요. 제끼야 60도. 이걸 잘 외워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성질 및 품명의 정의를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자, 제일 석유류라고 하는 건 아세톤 휘발유. 여기 맞잖아요. 앞에 봤잖아.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미만. 이것도 알았어. 왜? 아까 전에 복습했잖아요. 그쵸? 자, 특수 인합물이라고 하면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그 디에틸 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하점이 섭씨 영하 20도요. 와, 영하 20도인데도 불이 붙네요. B점은 섭씨 40도 이하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애들이네. 그 제사류 인화성 액체에서 진짜 위험한 놈들이네요. 얘네들이. 근데 그 내가 왜 이걸 X 표시했지? 얘는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얘는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 구체적인 수치는 몰랐는데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몰랐다고 해야 다음에 보겠죠?
4번 볼게요. 4번.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속 물질이라고 하는 건 고체 또는 액체로서 그 발화 위험성, 공기 중에서 발화 위험성이 있거나 산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아니죠. 물과 접촉해서 발화하는 거죠. 그 고압 수증기 발생 위험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산 여기 틀렸어요. 물입니다. 물. 물이에요, 물.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위험물에 대한 규정 보면 자, 황은 순도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걸 말한대요. 60은 돼야 되는데.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외워야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외울까요? 고민해 봅시다. 자, 그다음 금속분이라고 하는 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구리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고? 이때 구리가 아니라 마그네슘이래요. 마그네슘. 그리고 여기에 마그네슘 자리에는 오히려 구리가 들어가야 돼. 구리. 헷갈리게 이 뒤에 순서를 바꿨네. 구리하고 니켈 그 가루가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거 엄청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껴. 50 넘어야 돼.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많아야 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얘는 지금 4번 보기가 틀린 보기긴 한데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예시 같은 것들 잘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알칼리 금속이다 뭐 철 및 구리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관심 있게 예시 하나하나를 봐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5번 보면 제3석유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유, 클레오 소투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그 다음에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지금 이게 자연 발화성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솔직히 헷갈렸어. 맞는 지문인데 그죠? 또 보면 됩니다. 자, 또 한 10문제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송해야 되는 거. 그럼 뭐예요? 진짜 위험한 거야. 그 위험한 거 딱 두 가지 있잖아요. 10알킬, 10알킬 리튬. 얘네들 어때요? 10kg만 있어도 지정수량 10kg밖에 안 되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잖아. 아까 마그네슘 뭐였어요? 5마그네슘이었잖아요. 5마그네슘. 500. 그죠? 그 다음 아까 수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염소, 과, 염소. 얘네들 다 300이었어요. 금도. 금속. 하면서 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수소. 그럼 아까 다이소 대신 다이천 외우자고 했죠? 다이로 시작했던 애. 걔들 천이었어요, 천. 그 다음에 심나, 나트륨. 내 말 심나 이렇게 외웠죠. 심나트륨. 알킬, 알킬 들어간 애들 다 10이었어요. 10. 그 다음 황린이 20kg였고 황린.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머릿속에서 꺼낸 것들은 잘 잊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 생각날 때 복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샤워할 때, 뭐 운전할 때, 그럴 때 떠올리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몰입 상태로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62번 한번 보면 162번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안전관리자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해임하거나 퇴직했어. 그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한 달 안에 선임을 해야 돼요. 또 선임을 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누구한테? 그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다시 선임해야 돼. 그래서 사람 구하는 거니까 한 달 준 거예요. 30일. 근데 신고는 오래 안 걸리잖아. 절반만 줄게. 2주. 14일. 이거 솔직히 기억났거든요. 이거는 동그라미.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옳지 않은 거. 자,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관리자 해임했어요. 그러면 또는 퇴직했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해임 혹은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해임했습니다. 이 사람 퇴직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확인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등 관계인은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기술자율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하는 자를 아니요. 여기다가 2주 안에 14일 안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그걸 누가 정해? 행안부 행정안전부령이에요. 행안부령. 근데 이거 솔직히 헷갈렸잖아. 체크해야죠. 얘는 알고 있었고. 자,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 하는 안정할 자격은 이런 자격은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하죠.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땡땡땡 또는 땡땡땡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누가 정하는 일단 대통령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위험물이 아니야 하는 건 이건 일단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위험물의 기준은 인화성이라고 했죠. 인화성. 그리고 발화성입니다. 솔직히 발화성은 좀 헷갈렸어요. 인화성은 기억났거든요. 대통령도 기억났고. 그러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불이 붙어야지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165번 한번 가보면 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정 수량 10배 이하일 경우 3m 이내에 반드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공간 이거 보유공지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공지가 이게 아마 빌공의 땅지가 아닐까 싶어요. 빈 땅을 지켜놔야 된다. 빈 공간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한자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아세톤하고 휘발유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 몇 성률에 해당하는가? 아까 1이었잖아요. 아세톤 휘발유. 이거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냥 제낄게요.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이다. 등경이죠. 등경인데 그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거 물어봤거든요. 제2석유류는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몇 도? 아까 21세에서 70세라고 했죠. 근데 앞에서 제1석유류가 21 미만 써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1 이상이고 70 미만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21이어야 돼요. 다만 도료류 그 밖에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아까 도료 40%였죠. 페인트. 인하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60이었어요. 이거는 기억이 났네요. 40, 60. 기억이 났으니까 동그라미.
제일 석유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아세톤하고 가솔린, 휘발유였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거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제일 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및 그 밖에 1기압에서 뭐가 인하점이 섭씨 21도. 이거 중복이에요. 이제 제껴야 돼. 앞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산, 가자, 인화성 액체. 즉 석유 같은 애들 옳지 않은 건 뭐예요? 1번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물하고 기름 잘 안 섞이죠. 그래도 나중에 또 봐. 일반적 부도체 성질 강하다. 이거 맞아요. 정전기 축적 쉽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 패드 있잖아요. 그 설명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발생 증기가 가연성이고 증기 비중은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 증기가 가연성인 건 맞아. 그러니까 이 석유류들 그 위에 나오는 그 증기들 있잖아요. 가연성이에요. 위험하죠. 여기까진 맞았어. 근데 증기 비중이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걔네들이 나오는 증기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리고 아래쪽에 어떤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우면 차라리 위로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뒷부분이 틀렸어요. 기억이 살짝 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휘발유, 경유 등은 연소 하한계가 낮아요. 맞아요. 낮아. 그래서 매우 인하하기 쉽다. 그렇죠. 사실 엄밀히 휘발유는 제1이고 한데 또 경유는 이제 제2죠. 그 안에서도. 근데 지금 물어본 건 그냥 제4류 위험물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뒤에는 석유류까지 붙여놔야겠네. 제1석유, 제2석유.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얘네 둘 다 연소 한계 낮은 건 맞으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알았던 거예요. 자, 171번까지 하고 잠깐 시도를 할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거든요. 아닌 거. 아닌 거. 자, 증기는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고 비교적 낮은 발화점을 가진다. 맞아요. 증기는 진짜 위험해. 이거 맞는 질문이고 알고 있었어요. 자,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체류하기가 쉽다. 단 사이아나수소는 제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기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아나수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나는 몰랐어요. 자, 모두 가연성 고체 및 액체로서 그랬거든요. 제 사료는 인화성 액체예요. 근데 갑자기 고체라니요. 가연성 고체는 제 2류 위험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서 틀렸어. 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자, 171번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그랬거든요. 자, 제일석유류, 가솔린하고 아세톤 이제 거의 외워졌죠? 인하점이 섭씨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이러니까 이거 러시아에서도 불이 붙는 거예요. 전기는 부도체예요. 알고 있었죠. 부도체고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이거 살짝 헷갈려. 인해서 500ml 비커에 20ml의 가솔린을 넣었어요. 근데 담뱃불을 던져도 연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벌써 담뱃불을 던져도 했으니까 연소하지 않는다. 얘는 솔직히 기억났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20분간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번이네요. 172번. 172번. 제5류 위험물의 소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제5류 위험물이면 산, 가자, 인자. 자기 반응성인데 물 뿌리면 되거든요.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이미 산소가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알고 있었고 틀린 지문입니다.
자, 화재 쪽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효과적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유지, 엄폐물 이용. 그럴 법하죠.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시 공기호흡기 착용해서 지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네,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잘 몰랐던 거. 자,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 물어봤거든요. 물질 자체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가 없어도 된다. 연소 폭발 가능하다. 자기 반응성이죠, 지금. 빠르고 폭발적이다. 벌써 폭발 나왔네요. 산소 공급 없어도.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성 높고 강사화재 또는 강산유와 접촉 시에 연소 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대. 제5류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거 보면 제5류. 정답은 유기과산화물. 근데 유기과산화물이 제5류인지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는 제4류. 그 다음에 과염소산 제6류. 염소산 염류 1류. 알칼리 금속 3류. 비록 얘네들을 정답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들 전부 다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접촉하면서 심하게 발열한다. 라는 거. 과산화수소는 오히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다쳤을 때 물로 한번 헹구고 과산화수소로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물로 씻고 과산화수소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어떤 배경을 떠올리면 좀 외우기 쉽지 않나.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정답입니다. 예. 알고 있었고. 자, 그 다음 제6류가 불연성 물질. 그쵸? 얘가 지금 산화성 액체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함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성질은 산화성 액체다. 그렇죠? 물질의 액체 비중이 1보다 커가지고 물보다 무겁다.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물보다 무겁대요. 자, 그 다음 제6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불연성 물질 산소 공급 맞잖아요. 이거 앞에 나왔어. 중복. 증기는 유독하고 부식성이 강하다. 이거 몰랐잖아. 근데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물과 접촉하는 경우 모두 아닌데 과산화수소는 가능한데 과산화수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인데 알고 있었고 자, 비중이 1보다 크면 물에 잘 녹는다. 그렇죠. 물보다 얘가 더 무겁다고 했잖아요. 비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알고 있었고 자, 다른 물질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그렇죠. 본인은 않다. 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6류 위험물의 취급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했거든요. 옳지 않은 거. 제6류. 유출 사고 시에는 건조사 및 중화제를 사용한다. 얘는 맞죠. 왜?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물을 못 쓰잖아요. 과산화수소를 얘만 물을 쓸 수 있고 물로는 어렵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불연성 물질로 분해 시 산소가 발생하며 대부분은 염기성이다. 강산성인데 이건 틀린 지문이죠. 얘는 알고 있었고
자, 저장하고 있는 용기는 파손되거나 액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소량 화재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렸다. 물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적을 때, 작은 불일 때는 굉장히 물을 많이 써서 희석하는 방법도 있다로 기억을 했습니다. 발열이 되긴 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 마그네슘 24g이 완전히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물어봤거든요. 마그네슘 원자량은 24,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자, 이 연소식을 보면 두 개의 마그네슘의 산소를 만나면 2MgO가 된다. 산화 마그네슘이던가요? 그러면 어, 그냥 마그네슘 앞에 EMG 말고 1을 떼면 하나일 때는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O2 그리고 또 하나의 산화 마그네슘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에요. 그쵸? 그러면 분자량은 32가 되겠네요. 근데 앞에 2분의 1이 붙었어. 그러면 3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다시 16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16이 된다는 거예요. 16. 얘는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죠? 좀 헷갈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 물질의 연소 방정식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완전 생으로 다 화학식인데 그 탄소하고 산소 만나서 이산화탄소다. 지금 원자 수저 딱딱 맞거든요. 근데 얘는 질소하고 산소가 만났는데 N2 그리고 O2 만났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하나씩 바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데 질소와 산소 결합으로 문제는 몇 개 만들어진다? 여기가 2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얘들은 모르고 있었어. 이거를 다 3번, 4번도 외워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만약에 외우지 않는다고 하면 각각의 원자들을 써놓고 N, H, O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H, C, N, O 옆에서 숫자 세보면 맞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정 외우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9번 보니까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탄화 알루미늄은 그 메탄이 나온다고 해요. 아세틸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 메탄이 나온다. 근데 나는 잘 몰랐다. 그나마 여기 탄이 있으니까 탄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탄탄. 탄화 알루미늄에 물 만나면 메탄이 나온다. 자, 이나칼슘은 포스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나칼슘과 포스핀. 이건 뭐예요? 이나칼슘 물 만나면 포스핀 나온다는 건데 몰랐잖아요. 포스핀하고 포스겐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이 물을 만나면 수소가 그대로 붙었죠. 수소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몰랐고요. 솔직히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 물 만나면 에테인 에틸 지금 여기 탄탄 수소 에틸 에테인 물이 만났을 때 비슷한 이름의 가스들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는 꿀팁으로 비슷한 이름
자, 180번 문제 보면 자, 물과 반응해가지고 발생하는 가스가 다른 하나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면 나트륨은 수소, 그 다음에 탄화칼슘은 아까도 나왔지만 그 아세틸렌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물 못 쓴다고 했잖아, 탄화칼슘. 근데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요. 그 다음에 리튬도 수소, 칼륨도 수소. 지금 탄화칼슘만 아세틸렌을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탄화칼슘이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물 뿌리면 안 된다, 위험하다. 나트륨, 리튬, 칼륨은 수소가 나온다는 거. 얘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수소가 나온다. 수소, 수소, 수소. 물 뿌리면. 근데 잘 기억 못 했거든요. 180번 문제 자체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1번 보니까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과산, 산 들어갔네요, 벌써. 이건 솔직히 알았어요. 근데 아까 칼륨 수소였죠. 얘 중복이니까 빼고. 탄화칼슘은 바로 아까 위에 나왔죠. 아세틸렌. 나와서 중복. 오황아이는 오소인산이 나온다고 해요. 얘는 오소인산. 오소인산.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연소 생성물 한번 볼게요. 연소 생성물. 자, 뭐가 생기는가? 자, 화재 시 발생한 연기. 틀린 거. 연기 농도가 높으면 현저한 장애가 된다. 맞죠? 감광계수하고 가시거리는 반비례 관계이다. 감광계수라고 하지 말고 연기 농도라고 하라고 했죠. 연기 농도. 농도가 진하면 당연히 안 보여요. 농도가 진하면 앞이 안 보여요. 반비례 맞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 자, 감광계수가 0.5에서 1m 정도밖에 안 돼. 그쵸? 1m밖에 안 보여. 그러면 어두침침하죠. 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수 아직 못 외웠어. 연기 유동속소가 건축물 내에서 수직 방향보다 수평 방향 아니죠. 수직이 훨씬 빠르죠.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 알고 있어. 왜?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연기가. 연기에 재어울리는 희석 배기 차단이 있어요. 맞습니다. 희석하든지 밖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든지. 자, 그 다음 183번 보면 연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중성대는 실내 화재 시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같은 면이요? 아니죠. 압력이 같은 면이에요. 실내하고 실외의 압력이 같은 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리고 알고 있었고요. 자, 굴뚝효과.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내부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 그렇죠. 약간 굴뚝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굴뚝. 어때? 굴뚝 보면 뜨거운 공기 모락모락 위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이 보이는데 가장 큰 제약 연기다. 당연한 거고. 자, 건물에 화재 발생했어요. 중성대 설명 옳은 거. 자, 중성대 하부 계급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하부로 들어오면 중성대 위쪽으로 상승한가요? 아니요, 내려가요. 오히려 내려갑니다. 상승이 아니고 하강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외부 공기 유입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중성대의 상부 면적이 커질수록 대피자들의 활동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상부 면적 커지면 되나요? 줄어들어야 돼요. 오히려 하부가 넓어야 돼요. 하부가 넓어야 돼. 이거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얘도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알고 있었고. 자, 중성대 상부에서는 실내에서 외부로 기체가 유출돼.
그쵸? 굴뚝효과처럼 중성대 하부에서는 외부에서 실내로 기체가 유입이 돼요. 들어오죠.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중성대의 상부 계구부를 개방했어. 위쪽 뚜껑 열었어. 연소는 좀 확대될 수 있어요. 산소가 투입이 되니까. 그렇지만 연기는 빠르게 위로 나가기 때문에 위에 있던 상부 면적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중성대 하부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대피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자, 86번, 186번 중성대 옳지 않은 거. 상부는 열과 연기로 생존이 어려운 지역, 하부는 신선 공기로 생존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중성대 하부를 개방하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기가 외부로 배출돼가지고 중성대가 위로 상승한다. 아니에요. 하부를 개방하면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그래서 얘는 여기서 위로 상승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면적이 커져버려요. 하부 면적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위로 상승한다도 틀렸고 하부 면적이 커진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개방해서 상부 면적은 줄이고 하부를 넓혀주는 거예요. 사람들 잘 도망가라고. 자, 여기 4번 맞았고, 자, 현장 도착 시 하부 출입문으로 짙은 연기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부를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연기가 가득 찬 거야. 원래는 하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짙은 연기가 하부로 되고 있다. 그럼 빨리 위에 까야 돼. 그죠? 높은 창문 까야 될 거 아니야. 하부 계구부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지 않아. 왜 연기가 배출이 안 돼? 그러면 위에가 이미 개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로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한 번 더 봅시다. 알 것 같긴 한데. 자, 굴뚝 효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바르지 않은 거. 층의 높이. 높으면 그 평평한 것보다는 높은 것이 굴뚝 효과 발생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면적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층의 면적은. 지금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화재실 온도 중요하겠죠. 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니까. 그 다음 건축물 내외 온도 차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바깥이 많이 차가운 공기일수록 굴뚝 효과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중요하고 맞고 네,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 유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을 했거든요. 부력 효과, 뜨거운 공기가 위로 떠오르는 거 당연히 연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바람에 의한 압력 차이도 당연하고요. 굴뚝 효과, 여태까지 말한 거죠. 굴뚝 효과는 연기의 이동을 일으킵니다. 공기조화 설비가 있으면 당연히 강제로 연기를 움직일 거예요. 자, 다음 중 건축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돌 효과 아닌 거 물어봤거든요. 연돌 효과가 바로 연돌이 굴뚝이에요, 굴뚝. 이게 연기 연자니까. 돌멩이. 그죠? 연기 빠져나온 돌멩이가 굴뚝이잖아요. 자, 굴뚝 효과 방지는, 연돌 효과 방지는 계구부에 방풍실을 설치하면 산소의 농도가 떨어진다? 방풍실 설치한다고 해서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공기 중 산소 농도는 연기에 유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틀렸다. 건축물 상하층에 그 내부와 외부의 온도, 기압차 때문에 건축물 하부에서 외부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건물 내부에 더운 공기가 천장 위쪽으로 올라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맞는 말이죠. 기압차도 맞는 말이고, 뜨거워진 공기가 굴뚝처럼 긴 통로를 따라서 강한 통풍을 일으키며 올라가는 현상. 그렇죠. 고층 빌딩,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수직적인 곳에서 주로 발생. 맞는 말이죠.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밀도 감소되죠. 왜 밀도, 이 빽빽한 정도 왜 감소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서로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는 이동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온도 영향을 받으니까. 자, 굴뚝 효과 틀린 거. 자, 역굴뚝 효과는 화재 시 외부 공기가 상층으로 유입된 역 앞에 바꿀역자는 거꾸로 해요. 상층으로 유입되는 거 맞겠죠, 그럼. 그러니까 연기는 상부가 아니라 하부로 배출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실내 천장 쪽의 고온가스에 바닥 쪽에 찬 공기의 경계선을 중성대라고 안 하고 불연속선이라고 해요. 그쵸? 바닥 쪽에 찬 공기의 실내 천장 쪽, 실내 자체에서 봤을 때 이거 불연속선입니다. 알고 있었고, 굴뚝 효과는 수직 공간으로 이동하는 온도차, 압력차, 기류 이동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다 요소가 되고요. 연돌 효과는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해서 또 공기 부력의 압력차로 연기가 수직 공간을 상승해요. 위로 가죠. 자, 연기 이동에 대한 바르지 않은 거 뭡니까? 뭐가 틀렸죠? 연기는 공기보다 고온이죠. 보통은 천장면의 하면을 따라 순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천장면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천장으로 쭉 갈 테니까. 외기가 건축물 내부의 공기보다 따뜻할 때 건물 내부에서 하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면 이런 걸 역굴뚝 효과. 아까 나왔죠. 얘는 중복으로. 근데 좋은 설명 자체가 좋으니까 남겨놓을게요. 저층 건물에서 굴뚝 효과에 의해서 연기가 상승해요. 고층 건물에서 열 대류 이동, 화재 압력과 같은 영향, 바람의 영향으로 통로에 따라 연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거 거꾸로죠. 고층 건물에서 굴뚝 효과에 의한 게 크고 저층에서는 화재 압력이라는 대류 이동, 열, 바람 영향 이런 것들이 연기를 이동시키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리고 거꾸로 됐다. 설명이. 자, 연기의 유동 속도는 수평일 때 0.5에서 1m다. 네, 이거 맞습니다. 수직이 2에서 3이었던가요? 곧 나올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연기 유동 속도 2에서 3m. 맞죠? 계단은 더 빨라요. 3에서 5m입니다. 이거는 맞았고요. 자, 연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실내의 온도가 굴뚝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실내 온도가 영향을 받아요? 실내 온도가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죠.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고 이건 알고 있었고 감각에서 나왔고 다 나왔던 애들. 자, 연기가 독성이 없어요? 있죠. 벌써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연기 속 미립자 고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체입니다. 이거는 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자, 197번 보면 자, 연소시 발생하는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옳은 거. 황화수소. 계란 썩는 냄새 맞죠? 가연성 가스 맞고요. 황화수소. 근데 이거 황화수소 조금 더 복습합시다. 다음에 폴리염화 비닐 등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다. 이거 포스겐입니다. 포스겐. 틀린 말이고 포스겐이에요. 포스겐. 청산가스 시아나. 동물의 털 불안전 요소에서 발생. 이거는 사이아나수소. 왜 나는 시아나수소로 외웠지? 시아나수소로 외울게요.
이건 알고 있었고요. 자, 황을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대요. 그건 뭐예요? 이산화황. 이산화황. 갑자기 이산화황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이황? 124사였던가요? 그 연소범위. 그쵸? 이황 1244 그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황 1244 아이오파라나 그쵸? 그 다음에 메오15 수사치로 부탄 1884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탄 1884 이런 거 중간중간 이렇게 복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체크해 놓고요. 자, 이제 한 4문제 정도 남았네요. 201번까지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자, 화재 시 연소 생성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일산화탄소, 산소와 해무기를 결합 방해해서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거 맞잖아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TVL.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threshold limit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측정치가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불화수소, 사이아나수소, 암모니아, 포스겐 순으로 높다 이렇게 됐어요. 이 순으로 높다 했으니까 불화수소가 제일 높다는 건데 벌써 암모니아는 꽤 많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이게 25 ppm이에요. 25 ppm. 몇 가지는 알아야 돼. 포스겐 0.1이에요. 완전 맹독성이죠. 맡으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비록 불화수소랑 시아나수소는 좀 못외웠더라도 불화수소는 이제 3.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는 10. 얘도 맹독성이긴 한 청산가스로 불리는데 포스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0.1만 있어도 포스가 쩐다. 0.1% 0.1 ppm만 있어도 간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지문이고. 자,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연기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함유하고 화재라는 연기는 고열이고 유동 확산이 빠르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연료 중에 수소가 많으면 흰색이죠. 흑색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그 다음 오히려 탄소가 많으면 탔잖아. 탄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흑이죠. 흑. 그래서 둘 다 틀렸다. 자, 일반적으로 연기의 유동 속도는 수평 방향 0.5에서 1, 수직 방향 2에서 3, 계단 3에서 5.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에서 시선을 떼가지고 그냥 딱딱 끊어가지고 복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는 것 자체를 시험처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우개로 가려도 되고요. 이거는 뭐 맞는 내용입니다. 화재 시 연기는 처음에는 백색이긴 하죠. 근데 점점 검해지죠. 네, 맞습니다. 자, 연기의 조성은 연료의 성질과 정수 조건에 다르고 당연히 다르겠죠. 액체 입자는 수증기 외에 알데하이드, 알코올 등의 탄화수소 응고로 인한 타르분의 것, 기체의 성분은 CO, CO2, HCI, HCN, COCl2, SO 등이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좀 한번 봐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소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물어봤거든요. 자, 포스겐 독성 허용 농도 0.1 ppm. 앞에 나왔잖아. 앞에 써놨나? 써있진 않아. 보기에 써있는 건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 자, 염화수소는 금속에 대한 강한 부식. 벌써 소금 염자 같잖아. 부식성 있다. 이거 맞거든요. 기억했고.
자, 일산화탄소는 가연물의 완전 아닌데 불완전 연소인데 비가연성 가스라고요? 비가연성 가스는 이산화탄소고 얘는 가연성.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틀린 지문이에요. 둘 다 틀렸어. 그쵸? 자, 그 다음 시아나수소는 질소를 함유한 가연물의 불완전 연소에 발생한 청산가스라고 한다. 맞아요. 질소를 포함한 건지 몰랐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질소가 함유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물질로서 피 속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 없어도 돼. 이거 사이 하나 아니에요? 결합 없어도 돼. 인체의 산소 이동을 막을 수 있어. 또 질소 함유됐고 이런 힌트들이 있으니까 시아나수소 맞습니다.